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대부분이 식물 키우기에 경험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려드리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원리를 알아야 또 다른 식물에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거나 불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건너뛰셔도 되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벌써 5월이 중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장마가 한 달 후부터 시작될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장마를 앞두고 제라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통풍 관리와 물주기, 그리고 장마 시작 전에 해주어야 되는 마지막 작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라늄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식물이 실내 가드닝에서는 빛, 물, 통풍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해주면은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어느 한 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특히 장마철에 중요한 통풍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장마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작업도 이 통풍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중간에 함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관리는 제라늄 물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각종 병충해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통풍 관리는 실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실내 위주로 몇 가지 나누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라늄이 있는 공간에는 꼭 창문을 열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온이 올라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창문을 좀 열어 두셔서 기본적인 환기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 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도심이나 저층 같은 경우는 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물의 배치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제라늄도 그렇고 다른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식물의 잎길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닿지 않게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식물 배치한 것만 봐도 얼마나 오랫동안 식물을 키워왔는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라늄 같은 초본류들은 너무 빽빽하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통풍에도 방해가 되고 병충해도 잘 생기게 됩니다. 너무 빼곡하게 수량만 늘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게 공간이 좁으시면 좀 개체수를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늄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높이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이 비슷한 키 높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수평선상으로 배치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좀 높낮이를 이렇게 다르게 배치를 해 두시는 것이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통풍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해 주시는 경우인데요. 아직 5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생육 환경에 따라서 공중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이런 인위적인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좀 제대로 이용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식물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가게 해주시는데, 식물에 직접적으로 바람을 쏘여주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식물이 물을 빨아 올려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내뿜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흔히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순환이 안 되면은 이 잎 주변에 수증기들이 머무르게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런 산들바람 정도는 기공을 더 열어서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해주지만, 강한 바람은 오히려 기공을 닫아서 증산작용을 억제시켜 버립니다. 증산작용이 억제된다는 것은 뿌리가 무릅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결국 뿌리는 과습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람도 마찬가지로 직접 쏘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조한 냉기를 직접 식물이 쏘이게 되면은 잎 표면이 말라서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장마를 한 달여 앞두고 지금 시기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제라늄 수영 관리 중에서 잎과 가지 정리입니다. 무름이 온다고 5월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경험상 무성한 것으로 무더운 장마와 여름을 나는 것보다는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장마를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부터는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엔젤아이즈 같은 경우는 꽃이 지금 늦게 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꽃이 계속해서 꽃대도 올라오고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캔디플라워 같은 경우도 꽃이 조금 오래 가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꽃이 계속 한창일 때는 그냥 손대지 마시고 그냥 꽃을 계속 봐주시면 되겠고, 먼저 폈던 꽃들, 그런 꽃이 진 것들은 리갈개 같은 경우는 조날개보다 상대적으로 물음이 좀 적게 오는 성향이 있어서 지금 이런 꽃대라든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대서 제거를 해주셔도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꽃대 위주로 해주시고 너무 강전정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름은 오래된 목질부보다 녹지 부분에 무름이 더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본류들은 연약한 목대를 지니고 있으면은 무름과 질병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관리해서 오래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체를 오래 키우지 않고 계속해서 삽목을 해서 어린데 위주로 키워나가면은 매년 그 무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농장에서 올해 새로 들인 것들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린 개체가 걸음기를 많이 머금고 목대만 굵게 자란 것들은 무름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빛 부족으로 웃자란 부분도 이렇게 두시지 마시고 차라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삽목을 해서 별로 오래되지 않은 그런 개체에는 무름이 오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개체는 크기도 작고 해서 가급적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지만은 이런 아래 잎 정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불필요한 꽃대 부분,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부터는 가위나 절단 도구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꼭 소독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리갈개인데 여기 지금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꽃대가 시작됐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리갈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꽃이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쪽에 좀 무자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심플하게, 그리고 여기 잎이 지금 통풍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엔젤아이즈 같은 경우는 좀 더 쳐줘도 됩니다. 그래서 목질화된 부분에서 녹지로 조금 넘어가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잘라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 꽃대 이런 것들, 이 웃자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꽃들이 이렇게 피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목질화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목질화가 돼 있고 그 녹지 부분, 시작되는 부분, 그 부분 선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목질화해서 그런 녹지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 거기서 한 1cm 정도, 그래서 잎이 몇 개 이렇게 남아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주시면은 방금 전 보신 거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런 형태로 해서 여름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단면들은 이 엔젤아이즈나 리갈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근데 조날개 같은 경우는 이 절단면에 예전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강황가루나 아니면은 미산성 차염소산수 그런 거 한 번씩 뿌려주시면은 이게 마르기 때문에 좀 더 보호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꽃대 부분만 이렇게 자른 건데, 이건 지금 이 아랫부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순이 새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윗부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꽃이 진 것들은 좀 더 아래로 짧게 밀어넣는 형태로 거기까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이렇게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기다려서 꽃을 그냥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조날개나 스텔라개 같은 경우는 생육 환경에 따라서 꽃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통풍에 방해가 되는 잎속귀 위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잎을 자르실 때는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 잎 자루에서 한 5mm 정도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잘라줘서 이 끝부분이 저절로 떨어지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줄기 파임도 방지할 수 있고 줄기가 가늘어지는 것도 막고 그리고 또 세균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누렇게 되는 부분, 이런 잎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고 다른 개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빼곡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잎속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잎속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예전에 올렸던 잎속기 영상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작업 방법은 동일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통풍이 잘 되게 너무 빼곡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텔라게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너무 빼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래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아랫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잘라 주셔가지고 통풍이 좀 잘 되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쳐내도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바뀌니까는 몇 개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좀 솎아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엔젤라이즈나 이런 것들 이렇게 지금 자른 수는 혹시나 모주가 물러가지고 죽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보험용으로 삽목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목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삽목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마지막으로 해도 되는 작업이지만 장마가 시작되면은 그때는 가지치기나 잎따기, 순짓기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제라늄 그냥 손대지 마시고 약간 무심한 듯 그냥 물 관리만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물 주는 방법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요. 그게 왜 달라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라늄을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물을 줄 때는 흠뻑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장마철 물 주기는 단지 공중 습도와 생육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기간이 늘어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물을 주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조절을 하지 않아도 장마철이 되면은 자연 증발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증산작용도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물 주는 주기가 자연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며칠에 한 번 무조건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꼭 확인해보고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들어서 이렇게 감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젓가락을 갖다가 찔러 가지고 그 젓가락 부분에 흙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보고 살펴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파봐 가지고 표면에 물기를 확인해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손가락으로 직접 파봐서 손가락 2마디 정도가 말랐을 때 그때 주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장마철에 제라늄은 물을 말리듯 관리하라는 거지 물을 완전히 말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라늄은 선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수분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증산작용도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합성률도 떨어지게 되고 영양물질 합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물은 성장이 둔화되고 그냥 살아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제라늄이 여름에는 고온으로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정말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안 자라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구근류, 휴면기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안 주고 간신히 살아만 있어서 잎이 짜글짜글하게 거름에 쩔어서 그렇게 간신히 살아있는 형태로 여름을 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 주시는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물을 소량만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보면은 굉장한 방법인 것 같고 이렇게 혹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화분을 보면은 화분 이 상층부와 중층부로만 물이
먹게 되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물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흙배합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소량을 줬어도 하층부까지 물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 배수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오게 충분히 주시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다. 앞서서 통풍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선풍기까지 켜주고, 그리고 상층부에 증상작용이 최대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잘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물을 적게 주게 되면은 오히려 증산작용이 억제되기 때문에 그런 통풍이 잘 되게 해준 조건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돼버립니다. 늘 이야기 드리지만 물 주기는 식물에게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뿌리가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흙 속에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뿌리가 썩지 않고, 또 물을 충분히 주어야 여기 있는 유해균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무기염료 축적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에는 팽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식물에는 물이 흡수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통풍이 잘 되면은 그만큼 증산작용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식물이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만 물을 살짝 주는, 그것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도 이 뿌리가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하층부로 내려가서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물은 항상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물주기만큼 중요한 게 이 배수층으로 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물빼기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물받침에 물이 절대 고여 있으면은 안 되는 것도 그런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면관수는 물때를 놓쳐서 이렇게 식물이 시든 경우가 아니면은 그 장마철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저면관수는 필요한 시기와 종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살수관수, 그러니까 샤워기로 이 잎 전체에 물을 뿌려서 주는 것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장마철을 제외하고 다른 계절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비 맞듯이 뿌려서 이 잎에 묻은 먼지나 이물질들을 씻어내곤 합니다. 그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은 비를 맞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앞서 이야기 드린 그 통풍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지에서는 비를 맞아도 끄떡없는 게 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내에서는 생육 환경에 따라서 통풍이 잘 되고 그러면은 가끔 노폐물 제거를 위해서 이렇게 뿌려줘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마철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산석이 깔려 있는데, 이 화산석은 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표면에 곰팡이를 막아주고, 그리고 이 목대 주변을 갖다가 항상 마른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서 목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마사나 아니면 물 흡수가 안 되는 그 차돌 종류, 그 이쁘기만 한 화장석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이 화장석이 물 주는데 방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꼭 손으로 이렇게 파봐가지고 물 주시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장석을 까실 때도 너무 깊게 이렇게 깔아주지 마시고, 그 적당히 윗부분에 이렇게 살짝 덮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라늄 화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돌입니다. 작은 화분에 이 뿌리들 뜸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런 무거운 돌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것은 흙배합 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마사를 섞게 되면은 이 뿌리들 뜸을 눌러주기 때문에 제라늄은 뿌리가 약해서 그 정도 무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돌 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들쳐서 밑에를 보면은 여기 돌 아랫부분에 과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벌레나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뿌리도 한쪽으로만 무게가 눌려져 가지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 같은 거는 이런 작은 화분에 무거운 돌은 올려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큰 화분이나 이런 목본류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뿌리가 약한 이런 제라늄 화분 위에는 이렇게 돌을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 표면 위에 이런 마른 잎이라든가 아니면 꽃잎 같은 경우도 없게 깔끔하게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에는 거름주기도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멈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더디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거름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짜라기 쉽고 그리고 무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생육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양분 흡수도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 거름기가 뿌리 무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삽목을 해보면은 뿌리도 없는 삽수를 거름기 있는 게 꽂아가지고 밝은도 안 되고 그냥 썩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보다도 지나친 거름기가 더 무름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값싸고 좋은 거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막걸리나 쌀뜨물 이런 것들은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곰팡이도 생기고 냄새도 나고 벌레만 꼬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통풍, 수분 그리고 햇빛 관리는 어느 한 가지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균형을 잃게 되면은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쪽을 또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라늄 무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연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람이 알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잘 대비해 주면은 이번 장마도 잘 지나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